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 경찰 공무원 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 대리위임도 엄청 어려워요. 그거 막 근데 시험에 또 나와 시험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근데 대리위임이 그냥 말 뜻은 쉬운데 거기에 해당되는 복잡한 그 이론적인 사항들이 시험 문제로 막 출제되면 하여튼 뭐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그 어제 각종 조직들 막 나온 것들, 우리 경찰 관청들 또 그런 부분도 좀 짜증나죠. 오늘 들어가는 이 공무원법도 또 엄청 짜증나요. 임용권 관련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 경찰학이 엄청 어려워요. 경찰학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막 이 과목 저 과목 다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했던 과목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 짬뽕이 났기 때문에 그러죠. 뭐 이 안에 형법, 형수법, 경찰학 안에 형법, 형수법, 경찰학, 범죄학, 뭐 행정학, 행정법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렵습니다. 저 또 어려운 부분을 들어가는데 하여튼 저 힘내주시고 그나마 제일 어려운 오늘 임용권의 유임 이게 지금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서 기분 좋은 시간에서 좀 다행입니다. 1교시에 이거 하면 그냥 전멸이야 전멸. 그래서 하여튼 저기 힘내주시고 힘내시고 자 경찰공무원 관계 성질을 보시면 경찰공무원 근무관계는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는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옛날에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론이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특별 권력관계론이라고 하면 국가와 공무원 간의 관계를 특별 권력관계라고 합니다. 뭐냐면 일반 권력관계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가 일반 권력관계고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서 한마디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같은 거 또 법률 지켜서 국민을 대해야 되는데 국가와 공무원 관계에서는 국가가 공무원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원래 국민을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국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 법치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을 대해야 돼. 그 뒤에도 공무원만큼은 국가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걸 갖다가 특별 권력관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특별 권력관계론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아주 옛날 이론으로 아예 그냥 깨서 지금은 그래서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라고 봅니다. 다만 약간의 특수성은 있을 수 있어.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합니다. 약간의 특수성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옛날처럼 국가가 공무원을 맘대로 할 수 있다.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즉 국가가 공무원한테는 권익을 침해해도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봤던 특별 권력관계로는 완전히 형해화된 개념. 그래서 완전히 깨진 개념이라고 보고 다만 조금 특수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특별 권력관계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해서 조금 특수한 면은 있을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는 아니고 하지만 아래 끝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무 관계, 즉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는 조금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근로 3권의 제한이나 이중배상 금지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이 정도로 좀 봅니다. 아래 우리 임용 관련해서 임용하면 꼭 임명하고 똑같은 의미로 우리한테는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임용하면 임명이란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 이제 법령에서 사용할 때는 임용하고 임명은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명하면 그냥 신규 채용을 임명이라고 하고 신규 채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 면직하고 승진 이것까지 넣어서 신승면을 임면이라고 하고 임명, 신규 채용, 임면은 그러니까 신규 채용, 면직 그다음에 승진까지 합해서 임면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인사 관련된 모든 처분을 넣어서 임용이라고 합니다. 임용. 대신 임용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저 맨 끝에 경징계는 안 들어가요. 이 임용이라는 개념이 딱 그냥 법령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임용령에 딱 어떤 것이 이것이 임용이다라고 돼 있고 우리 또 경찰 공무원법에 경찰 공무원의 임용이라고 따다닥 적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저 경징계는 일반 공무원의 임용으로도 안 들어가 있어요. 중징계, 정지, 강등, 해임, 파면은 임용에 적시가 돼 있어. 근데 경징계는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오로지 그 이유예요. 이 공무원 임용령하고 경찰 공무원법에 임용하고 딱 그냥 적시가 돼 있대요. 그 적시한 것에 거기에 경징계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서도 빠져 있고 우리 경찰 공무원에서도 빠져 있어요. 자, 대신 주의 첫 번째 전직 강임 겸임은 일반 공무원의 임용에는 들어가는데 우리 경찰 공무원의 임용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징계 감봉과 견책은 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경징계는 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경찰 공무원만의 특별하게 임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전직 강임 겸임입니다. 전직 경찰 공무원이 우리 특정직으로서 경력직 안에서 특정직이잖아요. 특정직 안에서 이제 경찰인데 경찰이 일반 공무원 될 수 있어?
경찰이 세무공무원 될 수 있어? 없습니다. 막아놨습니다. 아예. 그래서 전직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 안에서는 이렇게 전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직 막아놨고요. 특별한 그 임용 직렬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자, 강임이 뭐냐면 계급을 내려서 임용하는 것을 강임이라고 합니다. 계급을 내려서 임용하는 거. 이게 강등하고 달라요. 강등은 이제 징계로서 하는 것이 강등이고, 강임 징계가 아닌데 계급을 내려서 임용하는 게 있어요. 제가 경찰 인재개발원 총무계장 할 때 도서관 사서를 뽑는데 우리 경찰 안에서 뽑으니까 지원자가 없지. 사서가 경찰 안에는 경찰 대학 그다음에 경찰 인재개발원 그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중앙경찰학교도 있었나? 하여튼 우리 경찰 안에는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충청도로 했다가 막 전국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지원자가 딱 2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당 직급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도 몰랐어. 그때 해당 직급이 아니라 그냥 임용하려고 하니까 그냥 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7급을 안 쳐야 되는데 6급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받을 수 있냐? 알아보니까 못 받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강임으로 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른 거지. 강임으로 해서 받아 이렇게 오면 또 금방 한 1년 안에 이렇게 또 승진할 수 있는 또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불이익은 받지 않는 것이죠. 그냥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옛날 계급이 아니라 낮은 6급인데 7급으로 있는 것이죠. 어쨌든 딱 맞게끔 배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맞지 않는 사람을 배치하려고 그래? 그럼 강임해서 해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은. 그래서 일반 공무원은 강임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 경찰 공무원은 계급이 엄청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계급을 바꾸는 일은 징계로서 강등은 있지만 그냥 강임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겸임이라는 것이 2개 이상 직을 함께 하는 것이 이제 겸임입니다. 겸임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엄청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워두면 안 되는 직무잖아요. 우리는 비워두면 안 되는 직무고 또 어느 하나의 자리에 전종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겸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의 임용 경찰 공무원법에 견책 감봉도 없어. 쭉 나열을 해놨는데 경징계는 없고 또 전직 강임 겸임도 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임용에는 경징계도 안 들어가고 견책 감봉 안 들어가고 전직 강임 겸임 안 들어갑니다. 자, 아래 임용권자를 보시면 여러분 임용권자 엄청 이거 막 헷갈리는데 여러분 일단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뭐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경 이상은 대통령 임용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 임용을 어떻게 하냐면 청장이 추천, 그다음에 장관이 제청, 그다음에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대신 총경 이상은 대통령 임용인데 다만 청장 임용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총경의 휴직 전 강등 정복. 오케이? 총경의 휴직 전 강등 정복은 청장 임용사입니다. 경찰청장이 임용하는 거죠. 그래서 휴직 직위의 전보, 강등 정직 복직의 총경에 이것은 경찰청장이 임용합니다.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야. 근데 총경의 휴직 전 강등 정복은 경찰청장이 합니다. 자, 경정 이하는 원래 청장이 임용합니다. 청장이 임용해요. 근데 여긴 또 위아래로 예외가 있어요. 대통령이 임용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경정의 신승면입니다. 신규 채용, 승진, 면직, 즉 임면이죠. 임면. 그래서 경정의 신승면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임명할 때 이게 좀 특이해요.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냐면 청장이 제청해. 그래서 장관은 빠져버리고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가끔 나와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청장인데 또 이 시도청장 등한테 유임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도청장 등 이게 이제 시도자경위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도 가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도자경위한테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경정의 휴직복 전파 플러스 경감 이하. 즉 청장의 임용권은 뭐만 남아? 경정의 휴직복 전파 말고 경정의 휴직복 전파도 아니고 신승면도 아닌 나머지만 청장한테 남고 경정의 휴직복 전파 그다음에 경감 이하 임용권은 시도청장 등한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정 이하가 청장 임용권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시도청장한테 가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거 신승면은 대통령 임용권이고 그래서 경정의 휴직복 전파, 휴직 직위의 복직 전보 파견 이것에 대해서는 시도청장 임용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예외 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휴직복 전파하고 휴직 전 강등 정복이 있어요. 근데 총경에 무궁화가 하나 더 있잖아. 오케이? 그걸 연상시키셔가지고 긴 거 휴직 전 강등 정복이 총경의 예외사항, 휴직복 전파가 경정의 예외사항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1항 2항이에요. 1항 2항에다가 저 아래쪽 내용 조금 섞은 것이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2항 밑에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2항 밑에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제 임용권의 유임 사항이 나옵니다. 임용권의 유임이 두 법령을 거쳐서 임용권의 유임이 있어요. 하나는 경찰 공무원법이 있고요.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항 이게 경찰 공무원법이에요. 경찰 공무원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이 유임이라는 것이 경찰 공무원법에도 유임 규정이 있고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서도 유임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경찰 공무원법에서는 유임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딱 두 가지 유임할 수 있다로 딱 돼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대통령령에서는 경찰 공무원법에서 다룬 것을 구체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유임한다. 경찰 공무원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을 유임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또 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겁니다. 뭐냐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상위 법령하고 하위 법령하고 다르게 해놓으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하위 법령에서 그걸 구체화시키면서 뭐 하야한다 또는 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는 없어요.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왜? 상위 법령에서는 좀 더 추상적으로 넓은 틀에서 규정하죠. 상위 법령에서는. 그래서 상위 법령에서 넓은 틀에서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위 법령에서 그걸 구체화시킨다는 것이 뭐 그냥 뭐 유임할 수 있다. 이것을 누구누구에 대해서 유임한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추상적으로 넓게 두리뭉실하게 임용권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그래요. 다른 데서도 상위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할 수 있다 해놓으면 하위 법령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면서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에서는 유임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서 경찰 공무원법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것은 유임한다. 경찰 공무원법에 없는 것을 새로 규정하는 것은 또 유임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에 뭐가 있냐면 자 경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경공 임용령이 있습니다. 자 경공법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자 경찰청장은 시도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 그다음에 국수본부장 그다음에 시도청장 등에게 유임할 수 있다. 이게 뼈대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여기서 시도지사가 나와. 자, 시도지사는 다시 그 유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다시 유임할 수 있다. 누구한테? 시도자경위. 그다음에 시도청장에게 유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임할 수 있다 규정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는 청장이 시도지사, 국수본부장, 시도청장 등 저 부속기관장 합해가지고 소속기관 합해서 시도청장 등에게 유임할 수 있다. 그중에서 시도지사를 끄집어내서 시도지사가 다시 유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자경위, 시도청장에게 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것을 임용령에서 다시 규정한 것은 유임한다예요. 유임한다. 여기서 이제 유임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유임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래서 유임한다는 뭐냐면 이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 어떻게 구체화시키냐면 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유임하는 거 끄집어내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정의 휴직복 전파 플러스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유임한다. 그다음에 이제 국수본부장 끄집어내 국수본부장한테 경정 이하의 국수본부 내에서의 전보권을 유임한다. 또 시도청장 등 경정의 휴직복 전파와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시도청장 등에게 유임한다. 또 여기 저 위에서 시도지사가 시도자경위 시도청장한테 유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자 시도지사는 다시 시도자경위에 이런 거 빼고 나머지를 유임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유임한다 해놨습니다. 저 위에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유임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을 구체화시킨 것이죠. 그 나머지 것들은 경고법에 없는 사항들이야. 경고법에 없는 새로운 유임 조항들은 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경고법에서 유임 조항을 두고 있는데 유임 조항을 어떻게 둬? 두리뭉실하게 큰 틀에서 청장이 시도지사, 국수본부장, 그다음에 시도청장 등에게 유임할 수 있다. 자, 유임할 수 있다 하나. 그다음에 또 시도지사가 시도자경위, 시도청장에게 유임할 수 있다. 다시 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유임할 수 있다 두 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령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저 경정의 휴직복 전파와 경감 이하 임용권을 유임한다. 그 다음에 또 청장이 국수본부장에게 경정 이하 국수본부 내에서의 전보권을 유임한다. 또 청장이 시도청장 등에게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도청장 등에게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또 똑같은 말입니다. 에게 경정의 휴직복 전파와 경감 이하 임용권을 유임한다. 자, 또 시도지사가
시도 작용유예 일정한 경우를 빼놓고 나머지만 유임한다. 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 새로운 것을 규정하는 것, 새로운 것은 할 수 있다고 다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거기 175페이지 맨 밑에 사망이 경찰 공무원법에서의 임용권의 유임 규정입니다. 그것이 딱 2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경찰청장은 저 끝에 임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유임은 일부에 대해서만 하니까 전부를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전부를 하면 그냥 옷 벗고 나가야지 뭔 유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아래 시도지사, 국수본부장, 저 뒤에 소속기관장하고 시도청장인데 사실은 똑같죠. 우리 이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저 부속기관장을 얘기하는데 부속기관장이 시도청장급이에요. 그래서 시도청장 등에게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유임할 수 있습니다. 청장이 시도지사, 국수본부장,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유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시도지사를 끄집어내.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유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아래줄에 시도자경위 또 시도청장에게 다시 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유임할 수 있다 2개 조항으로 경찰공무법상 임용권의 유임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 다음 페이지에 임용령이 나옵니다. 임용령.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경찰공무법에서의 임용권 유임 조항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자, 경찰청장은 둘째 줄 시도지사에게 아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근데 그 중에서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합니다.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 왜 그래? 우리는 하여튼 가급적 뺏기기 싫어요. 우리는 가급적 뺏기기 싫어서 전에 생활안전과장 소속으로 돼 있던 지역경찰을 112 상황실장 소속으로 바꿔버렸거든요. 나중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덜 뺏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치경찰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안 뺏겼어. 그냥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립한 것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도 안 뺏겼잖아요. 그냥 근무하던 대로 그대로 근무한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점점 뺏기겠지. 그 교두보로서 지역경찰을 뺏겨버리면 우리 50%가 뺏기는 거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이 지역경찰의 소속을 생활안전과에서 112 상황실 소속으로 바꿔놔버렸다니까요. 경찰서. 그것이 하여튼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용권의 유임에서도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합니다. 시도지사한테 유임하지 않습니다. 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휴직복 전파, 그 다음에 경감 이하 임용권을 유임한다. 구체화시킨 다음에 유임한다. 그 다음에 2항에 경찰청장은 국수본부장에게 국수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 전보권을 유임한다. 구체화시킨 것이죠. 아까 경찰공무법에서는 그냥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유임할 수 있다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킨 것이죠. 구체화해서 한다. 이렇게. 자, 3항에서도 경찰청장은 아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경정의 휴직복 전파, 경감 이하 임용권을 유임한다. 4항에 또 시도지사는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만 빼고 나머지 임용권을 시도 자경위에 다시 유임한다. 이 임용 사항이 경찰공무법에 있었잖아요. 시도지사가 시도 자경위 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다시 유임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공무법에 있는 것 중에서 임용령에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 뭐야? 시도지사가 경찰공무법에는 시도지사가 시도자경위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유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도지사가 시도청장한테 유임하는 것은 없어. 임용령에는 없어. 누락된 거죠. 누락됐습니다. 자, 대신 시도자경위에서 시도청장한테 유임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 이것은 경찰공무법에 있어 없어? 없죠. 경찰공무법에는 시도지사가 시도자경위나 시도청장한테 유임하는 것만 유임할 수 있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는 시도지사가 시도청장한테 유임하는 것은 없어. 없고 시도자경위가 시도청장한테 유임하는 것이 새로 나와요. 그 밑에 5, 6에 5. 그래서 이것은 경찰공무법에 없는 새로운 유임사항이기 때문에 유임할 수 있답니다. 이것은. 그래서 5항을 보시면 5항에 임용권을 유임받은 시도자경위는 시도지사와 시도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청장에게 다시 유임할 수 있습니다. 왜 유임할 수 있어? 이것은 경찰공무법에 없는 사항을 새로 규정했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경찰공무법에 나오는 사항을 구체화시킨 것은 강행 규정으로 유임한다라고 해놓고 경찰공무법에 없는 새로운 유임사항은 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시도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그러니까 경정의 휴직복 전파, 그다음에 경감 이하 임용권을 시도청장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 시도청장이 경감 이하의 선의 전보권은 경찰서장한테 다시 유임하는 것이죠. 이것은 경찰공무법에 없던 새로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아래 7, 8번을 보시면 7번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 국수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부서 총경을 보직할 때 국수본부장이 일부 좀 관여하도록 해놨고요. 자, 8항에 시도자경위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시도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유임한다, 유임할 수 있다 이 조항들 말고 나머지에서 추천으로 시작합니다. 경찰청장,
국수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시도자경위, 시도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자, 구항에 시도청장, 그다음에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 시도자경위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역경찰관서장 보직할 때 이 시도자경위 입김이 좀 들어가도록 의견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시팡 소속 기관 등의 장은 경감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이 소속 기관 등의 장이 소속 기관하고 시도청장 합한 겁니다. 소속 기관장 그다음에 시도청장 합한 소속 기관 등의 장은 경감 경위 신규 채용하거나 경위 경사 승진시키려면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같은 계급이에요. 왜냐면 뒤에 경위 경사를 승진시키면 앞에 경감 경위가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경감 경위를 통제하는 겁니다. 경감 경위 신규 채용하거나 또는 경위 경사를 승진시키려고 하면 승진시키면 경감 경위가 되지. 그래서 양쪽이 다 계급이 똑같은 거예요. 즉 경감 경위를 통제하려는 경감 경위 관련된 것은 미리 청장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 11항에 1항부터 6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 임용권의 유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아래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 유임해놨지만 직접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먼저 경찰공무원법에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장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둡니다. 이 인사위원회가 승진심사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구체적인 뭘 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에 관한 중요한 뭐 정책 같은 거 또는 중요한 어떤 그런 걸 정할 때 법령이나 정책 같은 거 정할 때 경찰청장이 자문받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입니다. 자, 아래 기능을 보시면 인사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심의합니다.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 계획. 두 번째,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즉, 큰 틀, 인사에 관한 큰 틀을 새로 짜려고 할 때 좀 어떨까 이렇게 자문을 듣는 것이 이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위에 고충심사, 인사상담, 뭐 승진심사 이런 것은 아니죠. 고충심사는 고충심사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인사상담은 뭐 지휘관하고 상담을 하든지 고충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고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에 관한 큰 틀을 경찰청장이 짜려고 할 때 자문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아래 임용령으로 가보시면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자, 위원장이 경찰청 인사담당국장, 경무인사기획관이 위원장이 되고요. 위원은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인사, 징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기관장이 주도하죠. 그래서 이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경찰청에만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기관장인 경찰청장이 직접 그래서 하여튼 인사위원회 경찰청장이 직접 임명하고요. 위원,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 징계위원회도 기관장이 임명하죠. 저 위원장을 보시면 위원장 2번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이라는 것이 먼저 임명된 같은 계급이면 먼저 승진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고요. 회의 및 보고에서 2번 회의는 제적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제과 통상적으로 제과 출과인데 이 제과입니다. 그래서 제과 출과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소정 3위 출과, 공고 5 출과, 제과 승인보 추출, 그래서 제과 승인보 추출에서 승인보 추출이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죠.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이거, 보가 보상금심사위원회, 추천위원회, 출장심사위원회 그렇게 됩니다. 자, 간사가 2명 이하의 간사를 둡니다. 이 간사를 왜 2명 이하를 두냐면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 운영 측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사 운영 지금 이제 하여튼 인사에 인사 운영이 있고 인사 정책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인사를 운영하는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TO를 따오는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조직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의 큰 틀을 짤 때는 인사 운영 파트에서 간사가 한 명 있고 또 TO를 우리 경찰 전체 TO를 얼마를 받아와 얼마를 반납해 또 각 시도청에다가 어떻게 할당을 해줘 각 할당을 다시 막 어느 시도청 거를 끄집어서 다른 시도청에다 놓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조직계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냥 배치하는 것이 인사 운영이고 TO를 늘려 말어 이런 것들 하는 것은 또 조직계에서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사를 2명 이하로 이렇게 두게끔 한 것이 그 두 파트를 다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아까 위원은 경찰청장이 지명하죠. 그런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요. 자, 아래 경찰공무관계의 변동을 보시면 먼저 발생, 임명의 법적 성질,
성질. 경찰 공무원 발생하는 것이 이제 임명이죠, 임명. 우리가 흔히 임명이라고 말하는 거. 그런데 임명은 법령으로 오면 다양한 인사 관련 처분이 다 임명이고 그 중에서 신규 채용은 임명이라고 하죠. 임명이라고 하지 않고 임명이라고 합니다. 자, 임명, 신규 채용인데 신규 채용, 임명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쌍방적 행정행위 그 중에서도 특허로 봅니다. 특허. 왜냐하면 특허가 뭐예요? 특허가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특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특별한 신분관계를 설정해 주잖아요. 공무원 되게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로 봅니다. 그래서 통설 판례가 공무원의 임명 특허로 보고요. 아래 임명은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임명행위는 무효입니다. 아래 임명에 대한 분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용 형식과 효력 발생 시기. 임용 형식, 임용은 임용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용장 교부가 임용의 유효 요건은 아니에요. 바쁘면 임용장 못 받으러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임용장 못 받으라고 바로 그냥 일해도 임용되는 거지. 그래서 임용장 교부가 임용장을 교부함으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임용장 교부가 없었다고 해서 임용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 발생 시기가 기억에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소급해서는 안 되고요. 자, 니은에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 안에서 어떤 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 계산하는 것이 사시 선정범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망으로 인한 면직, 사망한 다음 날. 왜 그래? 공무원이 사망할 때 낮에 사망하는 것보다 일 끝나고 주로 사망하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나서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날 면직시키면 그 당사자한테는 그 유족한테는 하루치 월급을 더 주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가 쉽죠. 그날로 하려면 그날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사실은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 날로 하면 업무 처리하는 것이 매끄럽게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으로 난 면직,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보고요. 시보 정규 임용, 시보가 끝나는 날에 다음 날 정규 임용하고요. 선거기간인데 모든 선거기간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기간만. 그래서 대통령 선거기간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가 대통령 선거기간입니다. 다른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선거기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거는 안 되고 대통령 선거기간만.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 원래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다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공개 결정기간의 연장. 범칙금 추가 납부기간, 원래 10일 내 납부해야 되는데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100분의 20을 얹어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시 선정범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 숙지해 주시고요. 자, 리을을 보시면 공무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 승진 임용하는 경우,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날, 그 다음에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임용이 이제 승진 임용을 말하는 겁니다. 승진 임용. 그래서 하루 전날 승진된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미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진 후보자, 승진이 확정된 사람이 승진 후보자잖아요. 승진 후보자가 전사하거나 순직했어. 그러면 한 계급 승진을 못하고 그냥 승진이 확정됐는데 승진하지 못하고 전사 순직했어. 그럼 계급이 하나 까여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까여지지 않게. 그래서 그때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오케이?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그러면 확실히 승진 후보자가 이 전사 순직해도 한 계급 반드시 승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승진 후보 그 시험이나 심사에 합격했던 것 또는 특진 대상이 된 거 그 딱 효과를 전사 순직했는데 그 시험이나 심사 합격한 것을 반영해 줘야죠. 그래서 그 전날, 그래서 전사하거나 순직하면 통상 한 계급 특진하지 않습니까? 한 계급 특진했는데 승진 후보자가 전사 순직함으로써 한 계급 특진시켰는데 승진 후보 그거랑 똑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승진 후보 됐던 그것은 그 전날 승진한 것으로 그냥 봐버리고 별도로 특진을 시켜줘. 그러면 그것은 또 되게끔, 그래서 제대로 특진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해 리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 승진 임용하는 경우 사망일의 전날이지 않습니까? 그 특진하고 승진 후보자가 전사 순직함으로써 그 승진 후보 그것이 그냥 물거품이 될 입장에 있는 그것을 그 사망일의 전날에 다 그냥 승진 후보 이것도 그냥 반영해주고 특진도 반영해주고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전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 여러분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왼쪽이 경찰 공무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오른쪽은 그냥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입니다. 사실은 우리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만 알면 되는데 근데 시험에 또 일반 공무원이 나와. 난 그냥 그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는 확실하게 숙지하고 오른쪽에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는 중요 특징만 그냥 포인트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가 피파 복무 자선회 횡삼이 성폭 103입니다. 피파 복무 자선회. 그러니까 피파가 국제 축구협회가 피파거든요. 피파에서 월급을 안 주나 봐. 그러니까 피파 복무 자선회 횡삼이 성폭 103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피파가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많이 불편한 사람, 피한정 후견인 조금 불편한 사람. 자, 그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네, 복무가 국적 관련 겁니다. 복무, 복이 복수 국적자. 그다음에 무가 무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는 무국적자 플러스 다른 나라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복수 국적자 플러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복무. 그다음에 자선해. 우리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는 자격정지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어. 한 번 자격증 이상 형을 선고받았어. 이번 생에는 다시는 경찰 공무원 못 됩니다. 자격증 이상 형을 선고받았어. 뭐 일정한 기간도 없어. 그냥 자격증 이상 형을 선고받았어. 그냥 끝이야. 경찰 공무원은 이번 생에는 다시는 못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자격증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증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 기간 중에만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면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격증 이상 형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다시는 경찰 공무원 못 돼요. 근데 자격증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 기간 중에만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경찰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삼이 성폭103 직무 관련 횡령 배임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2년이 지나야만,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찰 공무원 될 수 없고요. 성폭103 성폭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이 지나야만 경찰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찰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ABCD I를 제가 암기문과에다 안 넣습니다. 아니 성폭 범죄 100만 원 이상만 벌금형 받아도 3년 이내 경찰 공무원 될 수 없잖아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으면 무조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면 그냥 유죄만 받으면 무조건입니다. 벌금액은 뭐가 그냥 하여튼 유죄 받으면 무조건 이번 생에는 경찰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횡삼이 성폭 103 그다음에 미성년자 이것은 일반 공무원도 똑같아요. 저 앞쪽은 다른데 횡삼이 성폭 103 미성년자 그다음에 성범죄 이것은 일반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피파 복무 자선의 횡삼이 성폭 103 그다음에 맨 끝에 파면 해임을 받아 공무원이 파면 해임 징계를 받아 경찰 공무원은 다시는 될 수 없어요. 이번 생은 끝이야. 끝. 네. 파면 해임을 받으면 이번 생은 끝입니다. 자, 오른쪽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를 보시면 자 먼저 우리 저 경찰 공무원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경찰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 공무원은 피성년 후견인 많이 불편한 사람은 경찰 공무원 될 수 없지만 일반 공무원 될 수 없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생각해 주세요. 우리 경찰 공무원에는 장애인 전형이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장애인 전형이 있잖아요. 아니 장애인하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이 불편하거나 불편해 경찰 공무원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 공무원은 많이 불편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일반 공무원 될 수 없어. 그러나 피한정 후견인 조금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 전형을 연상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 공무원은 많이 불편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될 수 없어. 그러나 피한정 후견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정지 이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금고야 금고. 오케이? 다 금고잖아요. 금고가 기준이고 3호가 금고 이상 실형 5년입니다. 금실어. 오케이? 금실어예요. 그다음에 4호가 금고 이상 집행유예 2년입니다. 금집이죠. 금실어 금집이. 오케이? 금실어 금집이 해놓고 금고가 주로 기준이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실어 금집이. 자, 저 7호 8호를 보시면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지나면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이 파면 해임을 받으면 뭐 경찰 공무원이건 일반 공무원이건 공무원이 파면 해임을 받아. 그러면 다시는 경찰 공무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공무원은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지나면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횡삼이 성폭 103, 미성년자 성범죄 이게 일반 공무원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아요. 여기 있어. 여기 6에 2, 6에 3, 6에 4가 이제 그건데 성범죄 무조건 미성년자 성범죄 무조건 공무원 못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얼핏 생각해도 좀 과도하지 않아요? 과도하지. 우리 실수로 그런 예를 들어서 실수로 뭐 미성년자 사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걸렸으면 다시는 공무원 못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살표를 보시면 밑에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성희롱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 포르노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게 지금은 아청 성착취물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기 전에 용어죠. 어쨌든 아청 포르노 소지죄로 형을 받아서 그 형이 확정됐어. 그럼 일반 공무원 될 수 없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성인 성범죄는 성폭 103.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3년 이내 될 수 없게끔 해놨는데 미성년자 성범죄는 무조건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 측에 위배돼서 공무 단임권을 침해해서 헌법 불합치했습니다. 대신 헌법 불합치는 통상 적용하죠. 적용하고 일정한 입법 시한을 두죠. 그래서 그 입법 시한을 둔 것이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 그러면 6월 1일 0시부로 그냥 해당 조항 효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과도한 이 미성년자 성폭 관련된 거,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된 거 너무 과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것까지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이거 30조 뭐냐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 임용 결격 사유. 이게 뭐냐면 우리 행정행위에 있어서 무효와 취소가 있지 않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어요. 그래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 그 말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어떤 행정행위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행정처분 즉 국민이 따지려고 하는 행정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뭐 면허 정지처분, 면허 취소처분, 뭐 인허가 취소처분 이런 것들이 딱 내려졌는데 그 인허가 취소처분, 뭐 정지처분, 취소처분 이런 것이 위법해.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니까요. 그래서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했어. 근데 위법해. 위법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유효하다니까요. 유효해서 재소기간이 도가해버리면 그냥 굳어져 버려요. 다툴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정력의 의미가 내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어. 근데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재소기간 내에 다퉈주라는 거예요. 무효만 아니면. 무효인 처분은 무효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없습니다. 무효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무효이기 때문에 재소기간 도과해서도 무효 등 확인 소송 제기할 수가 있어요.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돼. 그것은 행정심판 거치라고 돼 있어도 거치지 않아도 돼. 무효는. 근데 무효가 아닌 위법사유, 취소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재소기간 내에 다퉈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는 어떤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위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권리위에 잠자면 안 되고 재소기간 내에 다퉈줘야 됩니다. 자, 임용에 있어서 임용 결격 사유. 저 행정위에 무효 취소 따질 때 무효랑 똑같아. 무효는 언제 어디서나 무효야. 그래서 재소기간 도과된 다음에도 언제 어디든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언제든 다툴 수 있어요. 임용 결격 사유가 그렇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공무원 될 수 없어. 공무원 됐어? 무효야, 무효. 그냥 공무원이 안 된 거야. 그냥 법적으로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됐어? 발각돼? 그냥 공무원이 아니야. 발각됐을 때 뭐 자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원래 아니었어. 공무원이. 원래 아닌 것을 그냥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이 20대에 들어왔어. 근데 퇴직하기 하루 전에 발견됐어.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원래 공무원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퇴직 하루 전에 발견돼도 그냥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설사 우리 공무원이 그러니까 다른 임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헷갈려가지고 임용시켜버렸어. 임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부터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 발견되면 이 사람을 임용시킨 거 그 행위가 그냥 무효야, 무효. 그래서 그냥 당연히 배제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직위 해제 중에 뭐 형사처벌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결격 사유에 딱 해당하면 우리 근무하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 파산 선고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인상형의 선고 외에는 조금 완화를 시켜놨어. 어쨌든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그냥 배제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건데 기관장이 헷갈려가지고 복직 발령을 했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연 퇴직의 인사 발령을 하든 안 하든 그 시점부터 그냥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관장이 실수로 복직 발령을 했건 안 했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이 아닙니다. 언제든 발각되면 그때 그냥 짐 싸서 나가야 됩니다. 대신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토해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토해내라고 하지는 않아. 그러나 퇴직금은 안 줍니다. 퇴직금은 공무원으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그 연금 급여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늦게 끝내서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